부동산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부동산 생활 정보. 안녕하세요.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은입니다.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른 꼬마 빌딩. 이 꼬마 빌딩과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하셔야겠습니다.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10년차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최보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보라입니다. 네,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에는 꼬마 빌딩과 관련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최근에 뭐 연예인의 시세 차익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좀 늘었더라고요. 네.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네. 먼저 꼬마 빌딩 네. 뭘까요? 그냥 크기가 작은 빌딩을 말하는 건가요? 네, 이제 크기가 작은 빌딩도 이제 꼬마 빌딩에 해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. 네.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30억 이하를 꼬마 빌딩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꼬마 빌딩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50억 이하대 가격을 형성한 게 꼬마 빌딩이라고 많이 하고요. 요즘 가장 핫 이슈라고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과 관련한 규제 정책이 들어가다 보니 네. 많은 분들의 눈이 네. 결국에 꼬마 빌딩으로까지 좀 옮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이렇게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네. 꼬마 빌딩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사실 이제 아파트는 대출 규제나 어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그거보다 덜 규제가 있는 빌딩에 수요가 몰린 건 사실이고요. 이제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좀 투자 계획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꼬마 빌딩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많은 분들이 아파트보다는 꼬마 빌딩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계시기는 합니다. 네, 그런데 또 꼬마 빌딩이 그렇다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기다리면 이 꼬마 빌딩도 급매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드는데 네. 가능성이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주택이 강화되는 몇 년 동안 이제 좀 더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면서 꼬마 빌딩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. 이제 서울 전역에 꼬마 빌딩의 매물이 많이 거래돼가지고 지금은 꼬마 빌딩이라는 말조차 좀 무색하게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매물 또한 많이 없어요. 근데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급매물을 기다리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격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물도 없고 네. 가격이 오히려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그러면 어떻게 영끌이라도 해서 지금이 딱 꼬마 네. 빌딩 매수 타이밍인 건가요? 딱히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.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 영끌이라도 해서 뭐라도 사야지 좀 마음이 안심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더 좀 안정적인 투자처인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꼬마 빌딩이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건 사실이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보유한 현금하고 대출 금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지 잘 계산을 해서 좀 더 신중히 판단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진짜 맞는 말씀을 하신 게 네. 요즘 같은 때 내가 살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뭐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네.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맞아요.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?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? 네, 사실 그거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데요. 네. 그 사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잘 하시겠지만은 우선 거주가 좀 안정돼야지 차후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로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꼬마 빌딩을 사셔서 맨 위층에 이제 주택으로 거주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거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도 이제 주거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오케이, 그럼 만약에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무언가의 부동산을 보고 있다라고 네. 한다면요. 네. 꼬마 빌딩의 가격이 결국엔 아파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서울일수록 비싸고 네. 조금 더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이 합리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네.
내가 지금 당장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아서 이 형편에 맞게끔 오히려 내가 거주하는 곳과는 먼 곳으로 우리가 꼬마 빌딩을 매수한다면 네. 괜찮을까요? 사실 그거는 저희가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. 가장 1순위로는 서울권, 그리고 2순위는 그나마 수도권을 이제 네. 권해드리고 싶고요. 또 보면은 발품 찾아서 꾸준히 찾다 보면은 또 내가 찾는 보물 같은 이제 매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꼬마 빌딩을 이제 그 매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발품을 좀 팔아야겠네요. 네, 네, 맞습니다. 발품을 깔아서 가능하면은 서울에 나에게 꼭 맞는 보석 같은 꼬마 빌딩을 찾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. 그럼 저희가 앞서서 가정을 많이 좀 했었는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조정이 온다면 네. 이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 꼬마 빌딩과 관련해서도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? 아파트와 빌딩 가격은 이제 거의 이제 과거는 동반 상승했거든요. 네. 근데 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은 영향이 없진 않겠죠. 근데 아파트가 가격이 좀 하락한다고 이제 빌딩 가격까지 하락한다고 보지는 않고요. 오히려 이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될수록 꼬마 빌딩의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이에요.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꼬마 빌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않는다. 것이다. 예, 예.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.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꼬마 빌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부동산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부동산 생활 정보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가 꼬마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.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서 나에게 꼭 맞는 꼬마 빌딩 모든 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